오늘은 라이브에서 인테리어 업종 광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들이 광고 관련해서 좀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 광고비는 계속 나가는데 문의가 생각보다 적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문의는 들어오는데 실제 계약까지 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광고가 좋다, 어떤 매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라는 업종 자체가 좀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업종인지 좀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활용할 만한 광고 매체도 당연히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네이버, 메타,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당근 광고까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대답 드릴 거고, 우선은 혜윤 대리님께서 좀 인테리어 업종이랑 다른 업종별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우선 제 생각에는 인테리어는 소비자들의 고민이 길 수밖에 없는 고관여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이 광고를 하나 보고 바로 결제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이커머스 업종의 경우에는 광고를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테리어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전체 리모델링이면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인스타그램에서 시공 사진도 찾아보고 뭐 오늘이 집이나 블로그 같은 곳도 뒤져보다가 여러 업체의 견적도 받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광고 클릭도 심지어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저희 업체에 맡기려는 건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차이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 말고 다른 DB 업종에서도 이게 단순 DB인지 실 DB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인테리어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저희가 실 DB의 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매체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랑 메타를 메인으로 잡고 좀 시간이 된다고 하면 다른 추가적인 매체까지 추천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파워링크가 있을 텐데, 파워링크 광고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네이버의 어떤 특정 검색어를 검색을 했을 때 대부분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지면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업종을 인테리어 업종으로 쳤으니까 카페 인테리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키워드를 잡아놓은, 그러니까 설정을 해놓은 업체들이 광고 쭈루룩 뜨게 돼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저희가 사람들이 보고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저희가 설정할 랜딩 페이지로 들어와서 이 업체는 이런 식으로 카페 인테리어를 하는구나, 뭐 이런 시공 견적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메타 같은 DA 광고보다는 이 광고 자체가 조금 더 검색 의도가 높잖아요. 그럼 저희가 생각하던 그 DA 광고의 실 DB 수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잡을 때를 생각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에서 흔히 구분을 하는 게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잖아요. 여기서 메인 키워드라는 거는 저희가 인테리어면은 인테리어, 카페 인테리어, 뭐 아파트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좀 큰 덩어리들을 말해요. 사람들이 검색어도 조금 많이 입력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출수랑 클릭수도 많을 텐데, 반대로 저는 인테리어 업종이라면은 서브 키워드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서브 키워드 아니면 세부 키워드라고 말을 드리는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꼬리표가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인테리어가 아니라 뭐 강남 카페 35평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실제로 나는 강남이었고 카페 인테리어가 필요하고 라는 정보들을 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저런 메인 키워드보다 전화 의도 같은 것들이 좀 더 높게 잡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노출수랑 검색수 같은 것들도 적으니까 메인 키워드보다 입찰가 경쟁 자체도 덜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본에서 인테리어 클릭이 뭐 예를 들어 클릭 한 번당 10,000원이 나간다고 치면 저런 식으로 저희가 서브 키워드를 설정을 했을 때는 뭐 한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또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세부 키워드를 같이 잡아야 되는 이유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 키워드 자체가 디테일한 단어들이 좀 추가가 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 키워드 자체는 노출이랑 클릭률을 위해서 가져가는 편이고, 그리고 세부 키워드에서는 그 검색 의도를 확실히 잡아서 전환 의도를 높이려고 같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럼 저도 파워링크에서 하나 덧붙이자면은 방금 예시로 말씀 주셨던 키워드들 중에 지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 이것도 광고를 진행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아무리 문의가 많이 와도 우리 업체가 공사를 못하는 지역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시공권역은 서울, 경기 일부인데 전국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 지방에서 문의가 들어와도 결국 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강남 인테리어, 분당 인테리어, 일산 아파트 인테리어처럼 지역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상담이 많이 발생하는지, 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느 지역의 상담이 계약까지 연결되는지까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문의는 엄청 많이 오는데 계약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면 광고를 계속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광고의 역할은 문의를 받는 것까지이지만 그 전에 최대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긴 이게 실제로 또 인테리어를 전에 직장을 다니셨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런 시공 권역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두면은 아무래도 광고비가 좀 다른 지역으로 누수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가 파워링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뭐 네이버에서 한 가지 더 추천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 수 있는 업체라고 하시면은 파워 콘텐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는 고객이 검색하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업종이에요. 예를 들어 34평 인테리어 비용, 뭐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순서, 주방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걸 검색하는 고객에게 뭐 단순 광고 문구 한 줄보다 실제 시공 사례나 정보를 담은 블로그 콘텐츠가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나 시공 과정 콘텐츠가 잘 쌓여있는 업체라면 검색 광고랑 같이 활용해볼 만합니다. 그럼 이거는 파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 글을 꾸준히 좀 발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는 이 정도로 기본을 넘어가고 이제 메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이버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검색하는 사람을 타겟하는 SEA 광고였다면 메타는 대표적인 DA 광고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저희가 설정한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주면서 좀 관심을 만드는 광고 형태인데, 인테리어 업종이라고 친다면 고객이 뭐 네이버처럼 인테리어 업체 찾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릴스를 이제 보고 있거나 뭐 게시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을 법한 광고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런 경험들은 저희가 한 번씩 해봤잖아요. 네. 뭐 뷰티 스킨케어를 찾고 있다가 좀 쉬려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뷰티 광고들이 나오고, 반대로 옷을 사려고 옷을 보다가 인스타를 들어가면 옷 광고들이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타겟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단순히 좀 넘기기보다는 이거 어떤 거지 하면서 좀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메타에서는 네이버보다 저희가 보여지는 소재가 훨씬 더 중요한 편이에요. 네, 그쵸. 그래도 인테리어는 그래도 사진이 예쁘니까 메타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또 단순히 그것만 소재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완공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서 프리미엄 인테리어 전문 이렇게 끝내면은 생각보다 반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비포 애프터 소재인데, 공사 전에 어떤 공간이 영상이 전환되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라는 서비스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양이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고민 해결형이에요. 예를 들어 20년 된 구축 아파트 무조건 전체 철거해야 할까요? 34평인데 왜 우리 집만 좁아 보일까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가구보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쁜 공간 자체를 보여주는 것보다 고객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들으면서 뭔가 뷰티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DB보다는 이커머스를 전문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처음에 메타 광고 집행할 때는 무조건 예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사람들 눈에 띄고 화려해야 뭔가 CTR도 높고 그래야 전환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클릭률이랑 전환율의 차이는 그렇게 막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뷰티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그냥 이쁜 이미지, 이쁜 영상들보다는 실제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후킹을 가져가는지 아니면 또 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들이 전환이 제일 잘 나는 것 같고 아마 인테리어도 그런 것 때문에 비포 앤 애프터가 제일 직관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비주얼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네. 이제 실제로 공간이 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고민 해결형도 이제 조금 더 나눠서 아예 공간별로도 소재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같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거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 뭐 주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 뭐 욕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뭐 카페라든지 이런 상업적 공간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공간마다 좀 따로 이미지나 영상 소재를 준비를 해서 네. 그런 것들도 뭐 세트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나눈다든지 해서 같이 돌려보는 것도 저희가 메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머신러닝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말고도 좀 혜윤 대리님이 메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소재도 꼭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인테리어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서비스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막 여기가 예쁘게 잘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만큼 큰 돈을 맡겨도 괜찮은지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시공 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공정을 거치는지 또 디자이너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고 실제 고객 후기는 어떤지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영상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완공된 공간만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담하는 장면, 도면을 보는 장면, 공사 중간 과정, 마지막 완공 장면까지 연결하는 장면 그 자체로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소재들은 당장 클릭률만 보면은 비포 애프터보다는 낮을 수 있지만 실제 상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고관여 업종들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소재들은 한 번씩 다 메타에서 활용을 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봐도 실제로는 진짜 돌려보면서 뭐 예쁜 것도 성과가 잘 나올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 DB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좀 계속 추적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하나를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고관여 업종이다 보니까 리타게팅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혜연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타게팅 중요하죠. 인테리어는 메타 광고 한 번 보고 바로 문의하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여러 정보를 찾아보다가 며칠이나 몇 주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특히 인테리어는 가격대가 높아서 저는 이 리타게팅 중요성이 일반적인 이커머스보다도 더 크다고 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메타에서 인테리어 광고를 하다 보면 DB는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질이 별로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희연 대리님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확인하면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저희가 실제로 DB 광고를 하면서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랑 요구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네. 뭐 DB 수는 많이 들어오는데 질이 너무 떨어진다. 아니면 DB 질 자체는 조금 높은데 DB당 단가가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주분들이 조금 자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행사 입장에서 저희가 단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A 광고랑 B 광고가 있는데 A 광고 같은 경우에는 DB당 단가가 이제 뭐 2만 원,
DB 한 번 봤는데 이제 2만 원이 들었다는 의미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30개가 들어왔고 비광고에서는 DB당 단가가 뭐 한 5, 6만 원에 10개가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광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DB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A 광고가 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A에서는 계약이 가능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B에서는 실제 현장 뭐 실측이나 아니면 계약까지 이어진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B가 업체 측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실제로 돈을 받는 계약까지 이어진 거니까. 네. 그래서 인테리어나 다른 DB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애초에 이런 질이 떨어지는 DB를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면 아예 문의를 받을 때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받아서 추가를 해서 설정을 해보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B 수가 떨어지겠지만 사실 질이랑 그 DB 수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희가 이거를 메타에서 흔히 진행을 할 때도 늘 그랬는데 DB당 단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광고주분이 있고 실 대비의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광고주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를 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뭐 DB당 단가를 신경을 쓰려면 이쪽에 신경을 쓰는 거고 실 DB 비율을 신경을 쓰려면 이제 이쪽을 쓰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캠페인의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타에서 저희가 흔히 DB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전환 캠페인이랑 잠재고객 캠페인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저희가 광고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인테리어 업체 측의 사이트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그럼 그 사이트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사이트 내에 설정해놨던 문의하기 이제 버튼을 받는 거고 잠재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사이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메타 내에서 이런 가끔씩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뜨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메타 안에서 해결 가능한 문의서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뎁스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사람들은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보다 잠재고객 캠페인에서 조금 더 편하게 문의를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하니까 실제로 그 메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정보들도 얼마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좀 넣어놓고 막상 전화를 해보면 연락을 해보면 괜찮다거나 아니면 잘못 남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걸 허수 DB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그런 식으로는 그러면은 실 DB 비율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편하니까 DB당 단가는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 DB 비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광고주분께서 뭐 어떤 식에다가 좀 더 비율을 집중할 건지 이거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환 캠페인이나 잠재고객 캠페인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릴 거고 거기서 그 안에서 최대한 실 DB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질문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당연히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건 업체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 업체의 시공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수도권 위주로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DB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까지 이제 뭐 DB 단가가 싸도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저희가 메타에서 지역 타겟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고 어떤 소재에서 이런 저품질의 문의가 들어오는지도 같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트래킹을 하는 방법들을 광고주분께서는 진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 대행사에다가 많이 문의를 주시고 뭐 저희는 그러면 GA4라든지 이런 것들 외부 툴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 추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메타 광고를 대행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 업종에서 네이버 메타를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당근 부분이잖아요. 네. 당근 부분이 인테리어 업종에서 조금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늘 방금까지 얘기했던 지역 타겟팅 때문인데 네. 네, 당근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애초부터 그 어플을 이용을 할 때 그 지역을 설정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에서 뭐 이런 타겟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편이고 당근 광고도 처음에는 사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커머스에서 당근은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DB 같은 특히 지역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DB 같은 경우에는 당근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비율이 오히려 뭐 네이버 메타나 뭐 구글보다 괜찮은 경우가 많이 보여요. 네. 물론 뭐 예산 자체 비율은 네이버 메타 쪽이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겠지만 뭐 서브 배치를 찾고 있는 경우에는 당근 진행하셔서 나쁠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네. 저희가 인테리어 업종 최근에 보면은 영상 소재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가 메타에서는 인스타 릴스나 페이스북 영상을 보는 것처럼 구글에서는 유튜브 쇼츠나 이제 유튜브 인피드 광고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좀 같이 미디어 믹스를 짜서 진행을 했을 때 구글로 들어오는 유입이랑 메타로 들어오는 유입의 그 타겟층은 분명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 많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 다 같이 사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네이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메타 소재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당근 광고가 좋은 이유나 뭐 구글 같은 거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여기 라이브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김희원 마케터 이내연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